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22번 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고, 요 내용, 지금 3단원 다 끝낼 거야. 핵심형. 할 거니까 필기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3단원 내용 크게 지구, 달, 태양, 행성,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나뉘고, 첫 번째로 지구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 여기 1.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번 노트부터 출발할 거야. 핵심 내용만 딱딱 설명할게. 자, 일단 지구의 크기 측정하는 것 좀 살펴볼게요. 자, 지구 크기 측정. 대표적인 과학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측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지구 크기 측정할 때 그 가설 두 가지가 있었죠. 가설 첫 번째가 완전한 구형이다. 요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햇빛은 평행하다. 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설. 자, 이 가설을 수학적 원리에 근거해서요. 지구를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 놓고요. 요 중심이 있고요. 중심 바깥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진 곳에는 우물가가 있어요. 시에네 우물가. 햇빛이 옆에서 비춰줍니다. 햇빛이 평행해요. 평행합니다. 막대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그림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요. 이때 각도를 측정해 봅니다. 물론 막대기가 한 요 정도 길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생기는 각도가 결국은 억각의 원리에서 7.2가 측정이 되었죠, 그죠? 실제로 걸어보니까 925km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이 이제 슬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비례식이 2파이 r 대 360도는 925km 7.2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비례식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2파이 r 대 925km는 360도 대 7.2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비례식을 세우는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제가 색깔펜으로 좀 그려주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뭘 지켜야 되냐면요. 일단 얘가 전체면 얘도 전체거든요. 얘가 부분이면 얘도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다음 두 번째, 내가 길이면 넌 각도구나. 뒤에도 길이면 각도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 요 원리야. 요 원칙. 얘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두 개 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그렇지? 자, 이렇게 근사하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왜 오차가 발생된 거죠? 그 두 가지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는 타원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직접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에 오차가 발생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구 크기 측정한 한 22번 노트 총 요약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고. 근데 지구본 가져놓고 왜 비례식을 적으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지구본 비례식이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본요. 거의 비례식이 흡사해요. 내가 직접 측정한 길이가 스몰 l이고요. 이때 측정 각도가 세타거든요. 예,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비슷.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이제 지구 크기 측정 끝났으니까, 지구에 관해서 가 끝났거든요. 이제 나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
지구의 자전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 자전. 지구 갖다 놓고 서동이고 대한민국이고, 자 이렇게 돌죠. 돕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게 자전 방향인데요. 방향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입니다. 반시계. 이렇게. 그리고 자전 속도를 물어본다면 속도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 그럼 1시간 동안? 360도로 도니까 24 나누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따라서 1시간당 15도를 돕니다. 그치? 자, 자전의 증거가 있냐 물어본다면 있죠. 있습니다. 자전 증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쉬워요. 낮과 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 용어로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천체 일주 운동. 여기서 말하는 천체란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 해, 달, 별 모두 포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천체 일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있는 거고, 여기 사람이 서 있고요. 동쪽, 무령종 방향 서쪽, 남쪽, 북쪽입니다. 북쪽. 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정확하게 적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적으시는데 여기 햇빛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태양의 일주운동. 자, 낮에는 이런 모습이고 밤에는 이제 교대합니다. 누가 올라오냐면요, 달이, 별이 올라오죠, 그죠? 뭐 저는 별을 그릴게요. 별이 동쪽에 떠가지고 남쪽 갔다가 서쪽으로 찍고 내려오죠. 됐나? 자, 그래서 천체 일주운동 방향을 물어본다면 동에서 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 포함, 별 포함. 다음 두 번째, 천체 일주운동 하면 가장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별의 궤도죠, 궤도. 동서남북별 궤도죠. 그래서 궤도 모양이 궁금한데 이때는 동, 남, 서, 북 다 그려보겠습니다. 각자 방향. 자, 동쪽은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아마. 그치? 남쪽은 지나갑니다. 서쪽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북쪽은 좀 독특하죠. 북쪽 같은 경우는 일단 북극성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자, 북쪽 하늘은 이렇게만 하기 너무 내용이 아쉬워요. 더 있거든요, 내용이요. 내용을 더 얹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도까지 그리면 시간 계산 나오겠죠? 아마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이 가야에, 그러니까 나고이. 그럼 각도가 궁금하지? 요 각도가 30도라고 할게요. 몇 시간 흘렀냐 이거죠? 2시간 흘렀죠. 2시간. 됐나? 네, 요게 지구의 그 자전 증거입니다. 천체 일주 운동. 자, 이제 자전 남았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전. 자, 페이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지구의 공전입니다.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뒷부분은 어두워요. 어둡고, 네, 자전축이 호챙이가 이렇게 있겠죠? 되나? 제가 여기 봄이라고 적고 가을이라고 적는다면 여러분은 반시계 방향에 의해서 얘가 무슨 계절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얘가 여름입니다.
여기가 겨울이고요.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방향과 속도거든요. 자, 공전 방향을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얘가 서쪽이고요. 얘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궁금해요. 속도는 뭐 아시겠지만 1년이 약 360일입니다. 약 360도 돌고요. 따라서 하루당 1도씩 돕니다. 되죠? 자, 다음에 너 공전하니? 공전 증거 대박거든요. 그래서 공전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연주운동에 관한 건데요. 태양의 연주운동이 있고요. 별의 연주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황도 12궁이 있어요. 네. 계절에 따라 가지고 도는 거. 갈로 계절별로 별자리가 바뀌는 거죠. 자, 태양의 연주운동하고요. 별의 연주운동은 거의 세트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뭐가 있냐면 그림 3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땅이거든요. 땅이고 이거 5월 1일, 5월 16일, 6월 1일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이에요. 아이고, 태양이 시커먼 놈. 색깔로 가자. 자, 태양이 하필 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지고 있고. 이제 별자리 그려볼게요. 별자리는 아이고 점점 접근하다가 근처에 가죠. 네. 자, 요 그림만 바라봤을 때 태양 연주운동하고 별의 연주운동 공통점과 차이점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번이 태양 연주운동이니까 1번에 관한 내용 특징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태양의 연주운동은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별, 태양 중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 하시면 돼요. 태양 이동 하죠. 그러면 방향이 궁금하죠? 동에서 서입니까? 서에서 동입니까? 오케이, 서에서 동이지. 예, 요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째. 물론 1번은 별이 고정이 나가는 거. 맞죠? 별이 고정. 요거 중요하죠? 별이 고정이고. 자, 별이 고정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별이 기준이다. 별을 배경으로 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별의 연주운동에 관한 내용을 쫙 당겨볼게. 방향 한번 설정해 주시죠. 동에서 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태양이 고정이죠. 기준이다. 배경이다.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 내용들. 자, 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이든 별의 연주운동이든 차이점이 지금 저거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제가 왼쪽에 적을게요. 1, 2의 공통점 이렇게 적고 하루에 각자 몇 도씩 이동할까요? 1도씩 이동. 그러면 한 달이면 30. 그렇지. 요걸 아시면 됩니다. 물론 방향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 수치는 큽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황도 12궁 쫙 당겨 볼게요. 황도 12궁. 대충 그려볼게. 색깔 태양입니다. 그치? 여기에 황도 12궁 다 안 그리고 핵심만 적을게요. 여기 A, D에는 12월 별자리가 있고요. 여기는 3월 별자리가 있고 여기 6월이 있고요. 9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A 지점에서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가 누군지 요 질문.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가 누구냐 하거든요. A 지점에서.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는요. 당구 큐대 가지고 바로 처분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달 별자리가 속하네요. 누군지 몰라요. 무슨 자리인지. 뭐 황소인가 그런데 A 지점 낮에는요. 낮에 볼 수, 이 말이 낮에 볼 수 없는 별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낮에 볼 수 없다 하는 거. 눈부시거든요. 태양 때문에.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가 낮에 볼 수 없는 별자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 바꿔보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한밤중에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남쪽.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여러분이 뒤로 돌아가시면 돼요.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12월 달이 보이거든요. 예, 12월 달 별자리가 보입니다. 볼 수 있어요. 얘는요. 자, 여기서 황도 12궁에서 키워드는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 하나, 한밤중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둘. 요 두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A는 현재 계절로 따지면 현재 얘는 6월달입니다. 더운 날이거든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면 지구의 공전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공전 끝났으니까 뭘로 넘어가냐? 아, 지구 다 끝났네. 지구 게임 오버 끝났고 이제 달로 넘어가야죠. 아마 익숙한 그림이 될 겁니다. 예, 요 그림 아시죠? 네. 붙은 거 이렇게 됐고. 달 반지름. 겹치는 부분 동전. 예, 스몰 d. 이때 거리 스몰 l.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L입니다. 38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보통.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비례식을 세울 때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적어주자면 아마 큰 것끼리 정리하시고요. 작은 것끼리 정리하시면 돼요. 또는 같은 대문자, 소문자끼리 합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되고, 즉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주인공은 아무래도 달의 크기니까 이에 관한 것은 아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달의 크기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되게 쉬워요. 쉽고 이제 달은 사실은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자전, 공전, 위상 아이가 그죠? 그래서 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전 증거 있잖아요. 일단 자전은요, 한 달에 한 바퀴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바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이 있지. 달의 뒷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전. 자, 공전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아이고, 요 위에 그릴게.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나? 잠시만. 조그맣게 그리게. 지구. 달이죠. 달이고 서해에서 동으로 돕니다. 뒷모습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치? 방향은 물론 자전이겠죠. 자전의 방향은 공전이구나. 미안해. 자,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고 반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한 달이 음력으로 따지면 29.5거든요. 29.5일을 360도를 돕니다. 따라서 하루에 약 13도 공전합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자전하고 공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위상이죠, 위상. 달 위상. 달의 위상 가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 이거 좀 크게 그려. 나중에 그릴 때. 이건 숙제니까 잘 봐잉. 햇빛 A, B, C, D, E, F. 자, 요 파트 필기할 때 공간 좀 비워놔요. 내가 그 필기한 요령 알려줄게. 여기 적을 거 되게 많은데 색깔 펜을 구별해가지고 제가 역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검은색 펜 들고 적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달의 이름, 요거를 검은색으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A는 삭, B는 초승달, C는 상, D는 망이고요. E가 하얀 달입니다. 그리고 F가 금은달 되겠죠. 이런 거 적으라고요. 검은색 가지고. 자,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뭘 적냐면요. 음력,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빨간색의 역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역할. 자, 빨간색은 뜨는 시각, 남동 시각, 지는 시각. 그 시간대 있죠. 06시부터 18시까지. 요 세 개가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범위.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녹색. 이건 집에 가서 해요, 혼자서. 자, 녹색은 뭐냐면, 녹색은 각자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개성. 예를 들면, 상한달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이 밝은 달이거든요. 그게 특징 아니겠나? 하얀 달은 왼쪽이 밝은 달. 보름달은 밤에 가장 오래 떠 있는 달. 심지어, 계기월식, 계기일식, 각자의 특징이 있다고. 그 특징을 여러분이 녹색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달의 위상은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이 잘 필기하고 수업 들은 거를 살려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치?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거는 드디어 계기월식과 일식이군요. 달의 마지막 파트. 라, 일식, 월식입니다. 이거는 그림 그리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혹시 그림 그리기 힘드시면 그냥 보기만 보세요. 태양, 여기에 달, 문,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반 그림자, 본 그림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삐져나온 게 반 그림자. 깊숙이 들어간 게 본 그림자. 본 그림자는 계기일식. 반 그림자는 부분월식이 되겠습니다. 부분일식. 일단 얘가 일식인 건 여러분 알 겁니다. 알 거고. 자, 그럼 일식 특징을 좀 더 적어 볼게요. 일식 특징은요. 일단 위치상으로는 태양, 달, 지구입니다. 두 번째, 달 위상을 물어본다면 한 글자 뭡니까? 삭입니다. 삭. 세 번째, 태양이 가려지는 방향. 어디서부터 태양 얼굴이 가려지냐 이거죠. 왼쪽 오른쪽 중에서. 달이 이쪽에서 지나가네요. 제가 태양이거든요. 쭉 지나갑니다. 어디부터 가릴까?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갉아먹습니다. 되죠? 4번. 달의 진행 방향입니다. 물론 지구 안에서 바라본 관점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태양이란 말이야. 여러분 지구안의 사람이고 여기 달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달의 진행 방향은 어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렇지. 다음에 그림 순서 그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드디어 지나갑니다. 맞나? 이게 맞지? 네. 맞지? 아니네? 아니죠? 이거잖아. 이거 맞지? 그렇지. 나도 헷갈리네. 됐지? 오케이. 이렇게 순서 뭐 A, B, C라고 한다면 한번 정리해보기. 자, 이제 월식 가볼게요. 월식. 자, 월식 같은 경우는 또 그림 그리기 좀 힘들지? 자, 태양 요 사이에 지구 그리고 달이 여기를 지나간다. 아이고, 잠시만. 이렇게 됐다. 선 지구 달 그림자 구분하기. 진한 부분이 본 그림자, 연한 부분이 반 그림자. 특징 순서 한번 기억합시다. 순서는 결국은 태양, 지구, 달입니다. 그리고 달 위상은 망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가려지는 방향은 혹시 달 부분월식, 계기월식 설명할 때 반 그림자가 여기서 필요하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 여기는 반 그림자 개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기준은 본 그림자야. 본 그림자. 왼쪽에서 오른쪽. 그치? 4번 달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3번을 다른 말로 하면요. 월식이 진행되는 방향이기도 해요. 월식이 진행되는 방향. 달 네모를 깎아먹기 시작하는 방향.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본 그림자는 세팅되어 있고 내가 들어가는 형태야. 일단 여기가 시커멓죠. 로그인 합니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슬슬 벗어나죠. A, B, C.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요. 5번에 일식인데 일식 진행 방향을 제가 빼먹었네요. 내 머리가 깎이는 순서거든요. 태양 머리가. 어디서부터 깎입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이건 똑같네? 3번하고 5번하고. 되지? 나. 그리고 계기월식은 얘가 계기월식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월식은요. 절대 얘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는 부분월식 관련 없어요. 이렇게 본 그림자에 걸쳐진 거 있죠. 요게 부분월식입니다. 피처링, 본 그림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절대 반 그림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태양 세 번째. 자, 태양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태양은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 안에 검은색 시커먼 점이 딱 하는 거. 자, 태양을 표면과 다음에 대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은 광구라고 불러주는데요. 광구를 두 가지로 쪼개자면 먼저 쌀알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점이 있습니다. 쌀알 무늬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다음에 흑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시험 내용이 자주 나오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죠. 맞습니까? 네, 요 두 가지가 태양의 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쭉 설명해 보죠. 자, 대기. 자, 첫 번째는
체층이 있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가 있고요. 세 번째가 홍염이 있고요. 네 번째가 플레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 대기고요. 체층 같은 경우는 광구 바로 위의 대기층이죠. 맞습니까? 아마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 바로 위에 요게 분홍색 부분 있죠. 요게 체층입니다. 됐죠? 체층.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체층 위에 있는 대기인데 요게 수십만에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어요. 청백색이죠? 맞습니까? 예, 청백색. 색깔은 청백색입니다. 아마 어떤 색깔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쭉쭉 뻗어 나가는. 네, 요게 코로나죠. 대기입니다. 됐죠? 다음에 홍염 같은 경우는 불기둥이죠. 불기둥이고 흑점 주변에서 이제 발생하죠. 자, 홍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불기둥. 요런 모양. 예, 요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홍염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4번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는 뭐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 빵. 이런 식으로 폭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플레어죠. 짧은 시간 동안 물질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죠. 그런 폭발 현상을 말합니다. 됐죠? 아마 이것도 흑점 주변에 있을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하고 홍염하고 플레어는 흑점 개수에 비례하죠. 흑점이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오로라의 어떤 반경이 넓어지죠. 그리고 델린저 현상,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뭐 등등등 뭔가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거. 자, 다음에 태양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둘, 셋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흑점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게 1일 관찰이고 4일 이게 8일. 자, 흑점을 관찰하니까 흑점이 계속 위치가 바뀌네요. 그죠? 지구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인데요. 자, 지금 흑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자면요. 첫 번째가 흑점 이동 방향을 우리는 적을 수 있습니다. 동에서 서죠. 맞습니까? 다음에 흑점의 이동 속도를 한번 이제 극지방과 이 적도지방을 잠깐 비교하자면요. 자, 극적도를 봤을 때 현재 여기 점 보이시죠? 극지방은 늦게 돌고 적도지방은 굉장히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도지방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다음에 이 극지방이랑 적도지방이 따로 놀다 보니까 태양의 성분이 고체가 아니고 표면이 기체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죠? 맞나? 자,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흑점 개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로 막 그린 어떤 표가 있어요. 이렇게 뭐죠? 아시죠? 전문 용어로 뭐 극대기, 뭐 극속이라 불러주는데 흑점은 평균 11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태양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행성에 관한 내용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각 행성 특징 아시죠? 수금, 지화, 자, 목, 토, 천, 해가 있는데 수성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운석, 구덩이가 따라서 매우 많죠. 그 다음에 대기가 없다 보니까 일교차가 매우 커요. 그치?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두꺼운 대기가 있고요. 구식기압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워요. 온실효과다 보니까 별명이 지옥 아닙니까? 맞지?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구의 질량과 크기가 금성이랑 비슷하죠. 그런 내용들 지구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극관, 특히 극관 중에서도 여름은 극관이 더우니까 작죠. 작고 겨울이 추우니까 극관 크기가 큽니다. 이때 극관을 이루는 그 성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얼음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올림푸스, 화성에 포함되고요. 다음에 붉은 표면이죠.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산, 화, 절, 녹순철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자, 다음에 목성 가겠습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 일단 대적반. 대적반이 뭡니까? 대기의 소용돌이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결국 자전이 빠르다는 의미고요. 즉,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체의 성분 중에 H하고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위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목성의 특징입니다. 물론 고리도 있겠죠. 고리는 좀 이따가 제가 목성형 행성 할 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성은 아무래도 두꺼운 고리가 매력이죠. 그 다음에 기체 표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헬륨으로 별거 없네요. 천왕성은 고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수직이죠. 예를 들면은 그렸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지금 제가 색깔로 적었겠지만 이 청록색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빛 중에 빨간 빛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기체는 수소랑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왕성 같은 경우는 대흑점이 아무래도 유명하죠. 물론 대흑반이라고도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별다른 특징이 없고요. 그냥 수소, 헬륨, 메테인으로 구성되다 하는 거. 참고로 이 청록색 있지 않습니까? 왜 청록색을 띠냐면요. 메테인 성분이 존재하는데요. 메테인 성분이 빨간 빛을 흡수해요.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다음에 자, 요 내용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것이냐? 지구형 행성이고요. 요게 목성형 행성이죠. 두 개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목성형 행성이 덩치로 봤을 때는 매우 커요. 그죠? 지구형에 비해서 큰 게 매우 많습니다. 근데 지구형도 목성형보다 큰 재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일단 밀도가 크죠. 왜냐면 전부 다 고체거든요.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왜냐면 기체거든요. 바닷물에다가 지구형 행성을 다 던지시면 지구형 행성 수금 제한은 다 가라앉고요. 바닷물에다가 이 목토 차네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밀도가 작아요. 스티로폼이 덩치가 매우 큰데 가볍잖아, 그지? 물에 뜨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야. 자, 다음에 자전 속도가 느리죠. 따라서 자전 주기가 깁니다. 그죠? 이런 거 말고는 목성형에 비해서 큰 게 별로 없다고. 다음에 이제 목성형 행성보다 일단은 질량, 위성수 전부 다 안 되죠. 전부 다 목성형에 비해서 작죠. 그리고 고리가 없죠. 맞습니까? 얘는 고리가 있고 질량 크고요. 위성수 예 많습니다. 자전 속도 기체다 보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요. 따라서 자전 주기가 느립니다.
됐죠? 그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3단원 내용이 다 끝나고요. 자, 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저기 제가 유튜브에다가 22번 노트부터 29번 노트 안에 사이에 문제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꼭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대단원 문제 있죠. 선생님들이요, 이런 데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원 요약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